저는 영어 4등급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외 살다 온 적도 없고요. 심지어 기본 문법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 뒤에 이렇게 s가 붙는 거 있잖아요. 저는 23살에 대학교 수업 듣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살다가 4학년이 되니까 담당 교수님께서 제발 토익이라도 좀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론 3년 만에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갔고 지금은 졸업 후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 3년 동안은 영어 실력이 나름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는데요. 그래서 다들 항상 물어봅니다. 해외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공부도 그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빨리 늘었냐고요. 그리고 보통 저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팁이나 공부법 같은 방법론을 기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텐 그런 특별한 공부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뻔한 거 했어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말하는 건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남들과 달랐던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에 훨씬 더 집중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몇 년 동안 영어 단어와 표현을 암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를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다면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더 많은 단어와 더 많은 표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공부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진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노력이 부족한 것보다도 단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두 삼각형 똑같아 보이죠? 2차원 평면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전혀 다른 도형일 수도 있어요. 입체 도형의 단면, 즉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서는 해당 도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단어를 외우는 방식을 볼까요? 우선 그 단어가 한국어로 무슨 의미인지 찾아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암기하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영어 사전에선 둘 다 책임이 있는 이라고 뜨네요. 그럼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린 도형의 단면처럼 이 한국어는 영어 단어가 지니고 있는 진짜 의미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설명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어만 외우면 그 단어를 암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단어라는 입체 도형을 마치 평면 도형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어라는 입체 도형을 쌓아서 문장이라는 3D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단어들이 2D로 인식하고 있으면 당연히 힘이 되겠죠. 자, 그럼 단어를 입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디테일한 모든 의미를 다 외우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한영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만 거의 30개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외워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단어를 입체적으로 인지한다는 건 의미를 외우는 것보다 그 패턴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패턴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한 실험에선 25개의 체스 기물이 다음처럼 나열된 체스판을 참가자에게 5초씩 보여준 뒤 체스판에 있던 기물의 위치를 다시 기억해내도록 했습니다. 첫 5초 동안 초보자는 겨우 4개 기물의 위치를 기억해낸 반면 체스마스터는 무려 16개의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체스마스터가 초보자에 비해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근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선 실제 체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위치의 기물들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체스마스터와 초보자 모두 겨우 3개만 기억해낼 수 있었죠.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체스마스터가 훨씬 더 많은 기물의 위치를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패턴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체스 마스터의 경우 수많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패턴들이 실험에서 등장한 순간 뇌가 자동으로 그걸 인식했던 거죠. 언어도 비슷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마치 사전처럼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각 단어가 지닌 패턴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문장을 구사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타는 배가 아니라 신체 부위로서의 배로 이해하실 겁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생각해보자면 타는 배와 신체 부위로서의 배 둘 다 가능할 것 같지만 보통 배라는 명사가 차다라는 동사와 결합하는 패턴은 배가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체스 실험과 비슷한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패턴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문장은요?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훨씬 기억하기 힘들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패턴이 전혀 아니니까요. 단어라는 도형의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전적인 의미만 외워도 충분하지만 도형의 입체적인 면, 즉 단어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문에 노출되는 동시에 이런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던져봐야 합니다. 주로 누구와 쓰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어느 위치에서 쓰이는지 등등이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암기했는데 여전히 말을 못하겠다라는 질문에 더 열심히 외워야 한다고 대답하는 대신 새롭게 문제 정의를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대답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 실력을 키운 겁니다. 제가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다 문제를 마주치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드를 보든 유학을 가든 원서를 읽든 방법론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내 영어 공부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할 겁니다. 가끔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뭘 하면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나요? 보다도 어떤 관점을 가져야 결국 실력이 늘 수 있나요?를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도착 지점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결국 어느 경로를 택하든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겠지만 방향을 애초에 잘못 설정했다면 몇십 년의 투자에도 허송세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